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멀라이징 플로우의 대표적인 초창기 모델 중 하나인 나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나이스는 어, 이 보시다시피 non-linear independent component estimation의 약자고요. 네, 이름은 이렇지만 노멀라이징 플로우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생성 모델의 그 조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에도 그 앞에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에서도 봤지만 이 생성 모델에 필요한 것은 첫 번째 이 라이클리후드 계산이 용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어떤 이미지를 생성을 했을 때 이 이미지가 실제로 존재할 확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럴듯한 이미지인지에 대한 확률을 계산을 해야 저희가 이 모델을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럴듯한 이미지가 생성될 확률을 높이는 이 세타를 학습시킴으로써 이 모델이 만들어내는 이미지가 더 그럴듯한 이미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샘플링, 이미지 생성이 용이해야 된다. 이 부분은 앞에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 데이터가 이미지가 존재하는 이 데이터 분포, P 데이터에서 이 두 가지를 직접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P 데이터는 하이 디멘셔널, 차원이 크고 이 매우 복잡한 분포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나이스,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냐? 이 X라는 공간은 실제 데이터가 존재하는 공간인데 각 차원 간의 공분산도 존재하고 매우 복잡한 분포입니다. 이 복잡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봉우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H라는 잠재 공간으로 변환을 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이 차원수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 차원이 서로 독립입니다. 그럼 훨씬 더 심플해지겠죠. 왜냐하면 자기 차원끼리만 신경을 쓰면 되고 다른 차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표준 가우시안 분포입니다. 이 봉우리가 하나란 얘기죠.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복잡한 분포인데 봉우리가 하나가 되게 되면 이 라이클리후드 계산이나 샘플링이 훨씬 더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는 이 복잡한 공간에서 계산이 안 되니까 단순한 공간으로 바꿔서 라이클리후드 계산을 하고 이 단순한 공간에서 샘플링을 해서 다시 역함수로서 이 복잡한 공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표는 이렇게 X를 H로 바꾸는 이 X를 H로 바꾸는 이 F를 찾는 것입니다. 이때 H는 그러니까 H에서의 확률은 이 D는 각 차원인데요. 이게 D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때 각 차원들의 확률을 서로 곱하는 것이 됩니다. 이건 독립의 정의인데요. 만약에 A하고 B라는 사건이 있을 때 서로 독립이면 PA 곱하기 PB가 되는 이 독립의 정의에 따라서 H는 각 차원들이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 차원들의 확률들을 구해서 서로 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공분산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심플하겠죠.
네, 이렇게 x를 h라는 변수로 바꾸는 것을 change of variables라고 하는데요. 이 f의 조건은 가역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목적이 x를 h로 변환해서 이 likelihood를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 h에서 샘플링해서 다시 x를 복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x에서 h로 보내는 것을 f라고 한다면 f의 역함수가 존재해야 여기에서 h에서 샘플링하고 실제 이미지 x로 복원시킬 수가 있겠죠. 즉 가역적이어야 되고요. 가역적이 되려면 이 h의 차원은 x의 차원과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차원이 같아야지. 네. 예를 들어서 x의 차원이 이렇게 큰데 h 차원이 작다고 한다면 이렇게는 갈 수 있겠지만 돌아올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함수라는 것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서로 1대1 대응이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선형대 수학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잡한 수식이 나오는데 이 change of variables에 따른 확률 밀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x에서 h 공간으로 보냈잖아요. 변환을 시켰으면 이 x 공간에서의 확률 밀도가 이렇다고 치면 h 공간에서의 확률 밀도, 아까 h는 fx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ph의 h와 같은 거겠죠. 이 확률 밀도와 같은 게 아니라 이 f 변환의 야코비안 행렬, 그러니까 미분한 거죠. 이게 다변수 다출력이기 때문에 야코비안이라고 하는데 이 미분한 것의 행렬식의 절대값만큼의 비율만큼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뒤에 이 도출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h에서의 확률 밀도와 x에서의 확률 밀도 간에는 이렇게 이 야코비안 행렬식에 의한 배율에 따라서 서로 값이 달라진다. 이런 의미고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x에서 이 x에 대한 likelihood를 계속 구할 수가 없었는데 아까 h가 훨씬 더 단순한 공간이라고 했죠. 서로 그 차원 간의 독립이고 또 이게 표준 가우시안이고 이렇게 쉬운 h 공간에서 likelihood를 계산하고 이 함수의 야코비안 행렬식만큼 곱해서 x에서의 likelihood를 우리가 역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성 모델에서 가장 첫 번째 요건 likelihood 계산을 이런 식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게 x 공간에서의 확률이나 h 공간에서의 확률이나 같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건이 동일하니까. 그럼 x 공간에서는 이 dx, dy는 이 x축에서 이 미세한 미소 구간이라고 하겠죠. dx. h 구간에서는 dh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pxx, phh는 확률 밀도예요. 확률 밀도인데 그럼 확률 밀도의 정의에 따라서 이 높이와 이 x축을 곱한 건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확률은 이걸 x 공간에서 계산하든지 h 공간에서 계산하든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겠죠. 같은 사건인데 이걸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고 확률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 이제 이 change of variables 식인 h equal fx를 양변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왼쪽은 미분하면 dh가 되는데 오른쪽은 이 합성함수의 미분
바깥쪽을 먼저 미분하고 그다음 안에 걸 미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깥 걸 먼저 미분하면 이렇게 미분이 되고 그다음 안에 걸 미분하면 dx가 됩니다. 이 3번은 저도 이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일단 지식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이 절대값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부피 요소의 크기 변화는 이런 관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dh의 절대값과 dx의 절대값과의 관계는 이 야코비안식이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야코비안식의 행렬식 디터미넌트만큼의 서로 비율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관심 있는 부분들은 더 따로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px, x, dx는 ph, dh라고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 식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px, x, dx는 ph의 이 h인데 h는 fx잖아요. 그러니까 ph의 fx가 되고 이 dh인데 dh는 dx가 되니까 1억 곱하기 야코비안 행렬식 곱하기 dx가 되니까 이렇게 야코비안 행렬식 곱하기 dx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양변에서 dx를 소거하면 저희가 아까 봤던 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인퍼런스, 추론,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즈 모델의 추론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게 x에서 레이턴트 스페이스, 잠재 공간으로 가는 이 h로 가는 이 관계를 인퍼런스라고 하는데요. 아까 이 식에 로그를 씌우면 이 곱하기가 이 더하기로 바뀌면서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이 x에 대한 라이클리우드 계산을 x 공간에서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h 공간으로 보내서 h 공간에서 라이클리우드 계산한 다음에 이 야코비안의 행렬식만큼 보정을 함으로써 x 공간에서의 라이클리후드를 구하는 과정을 바로 인퍼런스라고 합니다. 단순한 공간인 h에서 계산한 후에 다시 x 공간으로 변환시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바로 이 야코비안의 행렬식입니다. 샘플링은 뭐냐면 저희 목적은 생성 모델이니까 실제 이미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단순한 공간인 h에서 샘플링한 다음에 아까 x에서 h로 가는 게 f라는 함수였으니까 h에서 x로 올 때는 f의 역함수를 적용함으로써 이 x를 복원시키는 과정이 바로 샘플링, 생성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f의 조건은 야코비안의 행렬식을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들어가는데 이걸 구하기 어려우면 구현하기 어려운 모델이 될 거잖아요. 당연히 역함수가 쉽게 계산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생성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나이스 모델에서는, 그러니까 노멀라이징 플로우즈에서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F를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F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뭐 플레이너 모델도 있고, 이런 뭐 나이스 같은 것도 있고요. 이 노멀라이징 플로우즈 조건이 엄청 많은 게 이 F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건데 지금은 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을 보고 나시면 노멀라이징 플로우즈는 바로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X를 두 개의 블록 X1, X2로 나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가 이런 차원들의 입력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걸 X1이라고 하고 이걸 X2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x1, x2가 입력으로 들어가는데 x1은 그냥 항등식이 됩니다. x1은 y1이 됩니다. x2에다가 이 x1에 m을 적용한 이게 임의의 복잡한 함수인데 보통 이 딥러닝망이 네트워크가 될 겁니다. 이걸 적용한 값을 더해줘서 y2로 만듭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역함수가 엄청 간단히 구할 수 있어요. 아까 x1이 y1이 됐으니까 y1이 x1이 되면 x1은 복원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식을 보면 x2는 y2-m x1인데 아까 x1과 y1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y2-m y1이 되는 거죠. 아주 쉽게 역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m은 딥러닝이라서 엄청 복잡한 망인데 함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함수가 아주 간단하게 구해집니다. 네, 그럼 역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아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보시면 아까 야코비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식은 보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출력이 y1, y2잖아요. 입력이 x1, x2잖아요. 그래서 미분을 하려면 먼저 y1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y2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근데 y1도 입력이 x1, x2가 있으니까 x1에 대해서 미분, x2에 대해서 미분, y2도 x1에 대해서 미분, x2에 대해서 미분. 이렇게 해서 입력이 두 개고 출력이 두 개인 경우에는 2 곱하기 2 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코비안 행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y1을 x1으로 미분하면 x1을 x1을 미분하는 거니까 1이 되겠죠. 그리고 y1을 x2로 미분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x2에 대한 식이 없잖아요. 그 x1은 x2 입장에서 상수이기 때문에 0이 되겠죠. 그리고 y2를 x1에 대해서 미분하면 x1 관련 항은 이거니까 이 m을 x1에 대해서 미분한 식이 되겠죠. 그리고 y2를 x2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 되겠죠. 이렇게 대각선 아래에만 0이 아닌 식인 이런 행렬을 하삼각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로우 트라이앵글 매트릭스. 그리고 이런 하삼각 행렬의 행렬식은 대각선만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야코비안의 행렬식은 1 곱하기 1이 돼서 1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역함수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야코비안 행렬식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래서 노멀라이징 플로우에 적합한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런 식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 야코비안 행렬식이 나이스 같은 경우 1이 되잖아요. 그럼 로그 1은 0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즉 로그 pxx하고 로그 ph의 fx가 서로 같은 야코비안 행렬식의 항은 0인 이런 관계가 바로 나이스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볼륨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1이니까. 그래서 이 나이스 이후에는 뭐 리얼, MVP 이런 또 다른 그 노멀라이징 플로우즈 모델이 나왔는데 이 MVP가 볼륨 프리저빙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넌 볼륨 프리저빙.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야코비안 행렬식이 1이라서 볼륨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차원들이
변하지 않고 아까 설명 하나가 좀 빠진 게 있네요. 이렇게 x1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항들에 대해서 다 변화가 되려면 이런 f를 여러 개 중첩을 시킵니다. 네, 뭐 f1, f2 뭐 이렇게 f3, f4 보통 이 네 개를 중첩시키는데, 그래서 이 변환에서는 예를 들어서 얘는 뭐 짝수가 뭐 x1, 홀수가 x2였다면 여기에서는 얘는 좀 너무 단순하게 잘 설명드렸는데 x1이 홀수, x2가 짝수, 이런 식으로 모든 x들이 다 골고루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잘 섞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f를 여러 개 적용하면서 이 블록 나누는 기준이 서로 다 상이하게 해서 모든 항들이 골고루 다 이렇게 이 m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잘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행렬식이 1이기 때문에 변환에 따른 부피 변화가 전혀 없어서 이 마지막 층에는 이 대각선에만 이 유효한 값이 있는 스케일링 행렬을 추가시킵니다. 나이스의 경우에는. 그래서 마지막 항에서 값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각 그 차원들이 이렇게 스케일링하는 행렬이 추가된다. 참고로 이런 대각 행렬의 행렬식은 이 대각선의 항들을 모두 다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식은 이렇게 아까 이 항만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봤죠. 서로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PHD는 각 차원들을 다 곱하는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각 차원들의 항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로그를 씌웠기 때문에 더하는 식으로 바뀌어서 적용이 되는데, 그러면 이 대각 행렬도 다 곱했기 때문에 로그를 씌우면 각 차원별로 다 더하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나이스의 최종 라이클리후드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학습을 시킬 때는 이 라이클리후드를 보통 이 로스 펑션에 쓸 때는 로스이기 때문에 낮춰야 되는 거잖아요. 라이클리후드는 높으면 좋은 값이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형태로 이걸 낮추는 식으로 그 각 데이터 샘플 X를 넣어서 학습을 시키면 바로 이 최적의 F 함수가 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목적은 이 F를 최적화시키는 게 목표인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pH의 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 pH의 식은 우리가 프라이어라고 하죠. 사전 분포. 고정시킵니다. 이 함수의 식은. 그래서 저희가 아까 가우시안을 목표로 했잖아요.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는 이 pH가 이렇게 루트 2파이분의 1에 곱하기 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 2분의 1 HD의 제곱이니까 여기에 로그를 씌우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딥러닝에서 학습을 시킬 때는 이 pH 자리에는 바로 이 식이 들어가서 이 최종 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샘플들 X를 넣어서 이 값들을 다 계산을 하고 이 계산된 값들을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최소화시키도록 학습을 하면 바로 이 최적화된 F가 학습이 되는 거고요. 이후에는 저희가 이 H가 가우시안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이 가우시안 H에서 샘플링을 해서 F의 역함수, 이 학습된 F의 역함수를 적용을 시키면 바로 이미지 X가 생성이 된다. 이게 바로 초창기 노멀라이징 플로우 모델인 나이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